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인공지능입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고 일반인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챗 GPT의 컴퓨터에서의 기본적인 사용법과 일반 챗봇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챗 GPT를 이용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오픈 AI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챗 GPT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나오게 되죠. 요즘은 가짜 사이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픈 AI에 접속을 할 때 openai.com 꼭 확인을 하고 접속하도록 하세요. 오픈 AI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된 화면이 나오죠. 자, 그다음 좌측에 보시면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챗 GPT, 소라, API 플랫폼, 비즈니스용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챗 GPT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들어갑니다. 그러면 챗 GPT 소개 화면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스타트 나우 누릅니다. 그러면 챗 GPT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채팅을 해보도록 할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답변을 해주게 되죠.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지 않고 그냥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답변에 한계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로그인했을 때보다는 기능이 약간 떨어져요. 되도록이면 로그인을 하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로그인을 하더라도 무료와 유료 버전은 큰 차이를 갖습니다. 자, 일단 로그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 누르시고요. 여기서 계정을 만드시면 되겠죠. 구글 계정이 있으신 분은 그대로 구글 계정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나 애플 계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계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좌측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나오게 되죠. 자, 앞서 제가 이 계정으로 지난 7일 동안 대화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하는 내용은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기존에 대화했던 내용은 이렇게 기존 대화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뉴 챗 클릭합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물어보죠. 그 다음은 상단에 있는 챗 GPT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는 일상적인 작업에 적합 상태죠. 무료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위쪽에 보면 챗 GPT 플러스라고 나오게 되죠. 챗 GPT 플러스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무료 버전, 플러스, 프로 버전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챗 GPT의 최신 기능인 GPT-4.5를 제한적으로만 액세스할 수 있죠.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최신 기능인 GPT-4.5를 3번 정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질문이나 채팅에 대해서는 GPT 3.5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신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플러스를 구독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은 무료 버전도 음성 모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것도 질문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평균 10번 정도의 대화를 하면 막히게 돼요. 무료 버전은 기본적인 일상 대화나 기본적인 검색에만 이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좀 더 고급 기능을 이용하거나 음성 모드를 자유롭게 이용한다든지 GPT-4.5를 이용한다든지 속도 저하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플러스 버전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프로 버전은 가격이 너무 올라가죠. 월에 $2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업무상 필요해서 이용하는 것이 되겠죠. 일반인들은 플러스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 있게 활용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를 이용해 볼까요? 저는 강의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러스는 최신 기능인 GPT-4.5, 그 다음 이번에 새로 또 나오게 된 GPT 4.5까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플러스 이용하기 합니다. 그러면 기본 가격인 $20와 그 다음 부가가치세 $2 포함해서 $22가 지불이 되겠죠. 그 다음 결제 정보가 나오는데요. 카드 번호, 보안 코드,
소유자 이름, 그 다음에 주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하시면 바로 구독이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구독을 했을 경우 매월 구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취소를 하기 전에는 계속 카드에서 해당 금액이 결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용을 하시다가 더 이상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서 구독 취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구독부터 한번 해볼게요. 정보를 전부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원클릭 체크아웃을 위해 내 정보 안전하게 저장한다고 하죠. 자, 이 부분은 오픈 AI의 챗 GPT 외에 소라라든지 다른 기능들을 또 구독을 해야 할 경우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건 필요 없으시면 이용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비즈니스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체크를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상 이용할 경우에는 비즈니스 목적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그 아래에 체크를 해야지만 구독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결제 취소할 때까지 상기 안내된 기간마다 해당 금액이 청구된다고 하죠. 제가 따로 결제를 하지 않아도 매달 같은 날짜에 자동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구독 취소를 해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ou are now subscribed to ChatGPT Plus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결제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던 프리가 없어졌죠. 자, 이제 구독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X 눌러서 닫으면 이제 ChatGPT 5라고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눌러보시면 숨겨져 있던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최신 기능이 ChatGPT 4.5죠. 자, 이번에 나왔죠. 각각의 기능마다 특화된 곳들이 있는데요. 4.5는 대부분의 질문에 탁월하다고 나오고 4.5 일정 예약은 베타 버전이죠. 일정 예약 전문 챗봇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챗GPT 4.5 가장 최신 기능이죠. 자, 이 기능은 글쓰기 및 아이디어, 즉 창조적인 분야와 추론 분야에 특화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5.1, 5.3 미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더 많은 모델에 가시면 4.5 미니도 있고요. 4도 있죠. 질문에 따라서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유료 버전의 경우에는 4.5가 기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임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임시를 눌러주시면 임시 채팅이라고 나오고 이 경우는 내가 질문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질문하고 답변받은 내용들을 챗 GPT 모델을 훈련하는 데 쓰이지 않는 거죠. 오픈 AI에서 30일 동안 사본을 보관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곳에 이용하지 않고 보관만 합니다. 챗 GPT 훈련에 활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임시 채팅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도 일반 이용보다는 결과물이나 속도가 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임시 버튼 다시 누르면 원래 채팅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기존에 했던 대화라든지 오늘 대화 그대로 나오죠. 이것은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그대로 보관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새 프로젝트라고 나오는데요.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챗 GPT와 계속 대화한 내용을 저장을 해놓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대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누르면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쓸 수가 있죠. 자, 이 프로젝트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기존에 대화했던 내용들을 챗 GPT가 전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계속 이어서 대화를 하게 되겠죠.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채팅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세요. 그 외에 일반적인 대화는 그냥 여기 입력창에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존에 했던 대화 중에서 기록을 삭제하고 싶을 경우에는 해당 대화 내용 위에 마우스를 얹으면 우측에 점세개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삭제를 할 수가 있죠. 자, 삭제해주면 해당 대화 내용은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대화를 했을 경우에 클릭을 해주면 대화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대화 내용의 제목을 챗 GPT가 알아서 이렇게 써주죠. 내가 원하는 제목을 써주고 싶으면 똑같이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이름 바꾸기 하시면 여기 제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뉴 챗 합니다. 자, 그 다음 아래 입력창을 보시면 검색이 있고 심층 리서치가 있죠. 자,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검색 위주의 채팅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검색도 구글 같은 데서 잘 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환율이 많이 올라갔죠? 환율 예상 한번 해볼게요. 자, 검색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 간단한 제목 같은 것만 나오죠.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려면 한참 봐야 되죠. 자, 한 번씩 페이지를 눌러서 들어가서 내용을 전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페이지가 끝도 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2번, 3번 눌러서 해당 페이지들도 다 확인을 해야 되죠. 이 검색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 챗 GPT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환율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의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챗 GPT 4.5에서는 응답을 두 가지로 주게 됩니다. 자, 어떤 응답이 더 마음에 드는지 물어보죠. 자, 응답 1은 이런 내용이고요. 응답 2는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응답 1을 보시게 되면 유튜브가 들어가 있어요. 출처가 여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한경닷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도 참고해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응답 2를 보시게 되면 정리를 해서 보여주긴 하지만 출처가 나오지 않죠. 응답 2는 좀 더 편리하긴 하지만 자세한 내용보다는 요약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응답 1은 자세한 내용을 출처와 같이 표시를 해서 이 정보들을 내가 선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응답을 선택을 해주면 앞으로는 그런 응답식으로 많이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자, 출처는 이렇게 마우스를 얹으면 아래 출처가 나오고요. 클릭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바로 연결이 되죠? 좀 더 신뢰성이 있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응답이 더 마음에 드네요. 자, 이걸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응답이 선택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답변이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의 대화가 도움이 되었는지 물어보죠. 여기서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다고 표시를 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성향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나에게 최적화를 시켜주는 거죠. 되도록이면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질문을 할 때도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 말해봐 라든지 앞으로의 환율 예상을 알려줘 라든지 이런 식의 불친절한 질문보다는 좀 더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도 질문에 맞춰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게 돼요. 자, 이것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 질문에 따른 답변이 약간씩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질문을 원할 때는 질문 내용을 자세히 하고 말투도 조금 더 정중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답변을 얻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질문은 검색을 누른 상태에서 질문을 해본 것인데요. 자, 이번에는 심층 리서치가 되겠습니다. 자, 심층 리서치를 눌러볼게요. 리서치를 진행해서 상세 보고서를 전달한다고 하죠.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다음을 포함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챗 GPT에게 내가 주문을 하는 거죠. 연관성 있는 출처를 모두 표시를 해주고 초점을 맞춘 필요한 영역에 대해 답변을 해주고 리서치와 관련된 파일도 제공해 달라고 하는 거죠.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앞으로의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될지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심층 리서치를 누르고 전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 기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죠.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냐고 물어봤는데요. 저는 첫 번째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1, 2, 3, 4로 표시를 해줬는데 경제 및 무역 정책이라고 따로 쓰지 않고 첫 번째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해도 대화의 맥락을 전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1번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관련 전망과 분석을 조사한다고 하죠. 자, 리서칭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출처를 검색해서 리서치를 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소요가 됩니다. 그 대신 소논문 수준의 굉장히 퀄리티 있는 답변을 보여줍니다. 개인이 일일이 인터넷상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를 뽑아내려면 며칠이 걸리는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챗 GPT 4.5에서는 알아서 인터넷의 정보 전부 취합을 해서 알려주게 되죠. 자, 이 심층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따로 선택을 하지 않아도 챗 GPT가 알아서 4.5 버전으로 바뀌어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자, 답변이 완료됐는데요. 출처가 31개나 들어가 있죠. 지금 결과를 만드는데 12분 정도 걸렸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대신 결과물은 보고서 수준이 아니고요. 거의 논문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관련된 내용들이 출처와 같이 표기되면서 전부 나오게 되죠. 내용도 엄청나게 길고요. 그 다음 표로도 정리해 주게 됩니다. 자, 대단하네요. 이 정도 결과를 보인다면 업무에서 보고서를 쓸 때 이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통상 압박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했고요. 2024년 대선 전부터 한국이 트럼프의 레이더망에 들어왔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하죠. 여러분도 한번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단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한두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보고서 수준이 아니에요. 이 심층 리서치 기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한 달에 10번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챗 GPT의 자원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그런 것 같죠. 그 다음은 우리나라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홍길동전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고요. 이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홍길동전은 한국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고전소설 중 하나라고 하죠. 자, 줄거리와 의미를 따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줄거리 요약 나오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정확하죠. 자, 그 다음 의미와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제 비판, 사회정의, 민중의식, 이상사회 꿈, 우리 문학 최초의 한글 소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억압받는 신분에 대한 저항과 사회정의 실현, 그리고 새로운 이상세계 가능성을 보여준 선구적 고전소설이라고 하죠. 자, 완벽하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홍길동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엉뚱한 대답을 하고는 했었는데 완벽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여행 일정이라든지 위치를 찾는다든지 언어 학습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앞의 대화 맥락을 전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영어로 대화해줘라고 한다면 대화 내용을 계속 영어로만 답변을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어학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답변을 해주었을 때 아래쪽에 답변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보시면 모델 바꾸기라고 나오죠. 지금 for all로 답변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원하는 모델로 바꿔서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연결돼 있을 경우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겠죠. 홍길동전은 한국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고전 소설 중 하나입니다. 줄거리와 작품의 의미를 각각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홍길동전의 줄거리, 요약. 저자 허균. 자, 이렇게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복사 버튼을 눌러서 이 내용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챗 GPT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상에서도 활용할 분야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업무에서는 그 활용 분야가 엄청나게 넓겠죠. 그 다음 우측 상단에 프로필 버튼 누르게 되면 챗 GPT 맞춤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여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챗 GPT가 나를 부르는 이름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아주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입력을 해두면 결과물을 좀 더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맞는 챗 GPT 맞춤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해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그런 성향을 GPT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나에 대해서 챗 GPT가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에 써주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GPT가 결과물을 만들게 되겠죠. 내 관심사라든지 가치라든지 선호사항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지지 않고 다 입력을 해두시면 좀 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쉽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에게 최적화된 챗 GPT로 활용을 하려면 유료를 이용을 해야 되죠. 지속적으로는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한 달 정도는 구독을 해서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22달러 정도면 대략 3만 원이 되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구독을 해서 한 달 정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보는 것도 앞으로 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구독을 하고 취소를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취소는 우측 상단 프로필 버튼 누르시고 플랜 업그레이드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구독하는 플랜 아래쪽에 보면 내 구독을 관리하세요 라고 나오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지금 구독하고 있는 플랜 옆에 관리를 누릅니다. 그러면 구독 취소라고 나오죠. 여기서 구독을 취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한 날로부터 한 달마다 결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일 날 구독을 하셨으면 그 다음 달 1일이 되기 전에 구독 취소를 하셔야지만 구독이 취소되겠죠. 자, 물론 중간에 구독 취소를 하더라도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1일 날 구독을 시작하시고 15일 날 취소를 하셨더라도 30일까지는 이용을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챗 GPT 능력을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최신 챗 GPT의 기능과 기본 사용법, 기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대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 기기인데요. 그만큼 업무적으로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죠. 이번 시간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동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은 윈도우 11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11에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두 누른 다음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휴대폰과 연결 메뉴가 나오죠. 휴대폰과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PC에서 모바일 장치 사용이라고 나오고요. 전화 걸기, 대화 계속하기, 휴대폰 알림 보기 등 다양한 휴대폰의 기능들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동일한 계정을 이용해야 되겠죠. 지금 컴퓨터에서 쓰는 계정이 이 계정이죠. 스마트폰도 동일한 계정을 이용해야 됩니다. 컴퓨터에서 계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계정 선택하시면 지금 현재 여러분 계정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스마트폰 계정을 확인할 때는 설정 누르고 들어가신 다음 구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스마트폰 계정이 나오게 되죠. 이 두 가지 계정이 동일해야만 돼요. 자, 우선 컴퓨터에서 연결을 해볼까요? 자, 컴퓨터에서 계속 누릅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본인 확인하라고 하죠. 자, 저는 핀 번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핀 번호 외에 비번을 입력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휴대폰과 연결 앱 시작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휴대폰 연결이 여러분 기기와 연결된다고 하죠. 그러면 휴대폰에서도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똑같이 설정 들어오신 다음 기기 간 연결 선택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윈도우스와 연결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지금 사용 안 함 되어 있죠. 사용함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사용 중으로 바뀌게 되고요. 연결된 계정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시작하기 합니다. 모바일 장치에서 액세스 권한 부여라고 하죠. 휴대폰에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컴퓨터에 표시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죠. 알림이 올 경우도 있고 알림이 오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건너뛰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선택해서 탐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모바일 앱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볼 수도 있죠. 여기서 건너뛰기를 하면 나중에 설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직접 바로 설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문자 메시지를 설정을 해볼까요? 모바일 장치를 와이파이에 연결하거나 모바일 데이터를 통한 동기화 허용이죠. 연결 설정 열기 합니다. 그러면 모바일 장치를 와이파이에 연결이라고 되어 있죠.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지 않을 때 모바일 데이터를 통해 동기화한다고 하죠.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지 않고 외부에서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통신사의 모바일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을 때 모바일 데이터를 통해서 동기화할지 물어보는 거죠. 여기도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결됐다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바로 스마트폰에 있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기종이 나오고요. 연결되었다고 나오죠. 그 다음 스마트폰의 남은 배터리량도 보이게 되고요. 와이파이 신호, 블루투스 신호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스마트폰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물론 내가 여기서 사용한다고 해서 스마트폰 화면이 바뀌거나 하진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 또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죠. ib교육.com 선택하게 되면 우측에 메시지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 전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편이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는 들어오게 되겠죠. 마치 카톡 창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통화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PC에서 전화 걸기 및 받기라고 나오죠. 스마트폰을 이 컴퓨터와 연결하고 전화 걸기 시작하라고 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할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를 켜주셔야 되겠죠. 자, 페어링 시작 누르겠습니다. 자, 권한 설정 필요하다고 하네요.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에 허용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허용합니다. 그러면 장치가 연결되죠. 자, 이제 같은 번호인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컴퓨터에서 예 눌러주시고요. 스마트폰에는 등록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페어링이 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통화 내역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컴퓨터에서도 전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대신 컴퓨터에 스피커와 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죠. 번호를 입력하시고 아래에 보면 통화 버튼이 나와요. 자, 이 버튼 누르면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화창이 뜨게 되죠. 여기서 상대편이 전화를 받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에서 통화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키패드 누르면 컴퓨터 모니터 안에 스마트폰을 넣어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전화를 끊겠습니다. 자, 물론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전화를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사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의 사진들을 컴퓨터에서도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하면 작은 스마트폰에서 사진들 확인할 필요 없이 넓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열었을 경우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간단히 꺼낼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사진을 꺼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는 나오지 않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스마트폰 사진을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 컴퓨터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에 붙여넣기로 간단하게 복사해 올 수 있죠. 하지만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얹어도 금지 표시가 나오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복사한 다음 스마트폰 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이렇게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가져올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는 가져올 수 없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스마트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이 미러링이 돼서 컴퓨터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여기에 얹어주시면 됩니다. 옮길 사진을 클릭 드래그해서 미러링된 스마트폰 화면에 얹게 되면 마우스 옆에 플러스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손을 놓게 되면 바로 다운로드 돼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미러링된 스마트폰 화면에서 갤러리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서 전송된 사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스마트폰이 미러링된 상태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컴퓨터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미러링 화면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죠. 그 다음은 앱 눌러보겠습니다. 이 앱에서는 휴대폰에 있는 다양한 앱들을 컴퓨터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모든 앱이 나오죠.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원하는 앱은 여기서 이용할 수 있어요. 네이버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이버 실행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이 미러링이 되면서 그러면 스마트폰이 미러링된 화면이 컴퓨터에 뜨게 됩니다. 여기서 휴대폰 이용하듯이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 편집을 하실 때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답답하게 이용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큰 컴퓨터 화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미러링된 스마트폰 화면은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코너에 가져간 다음 이런 식으로 비율대로 키워줄 수가 있죠. 자, 큰 상태에서 아주 쉽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휴대폰과 컴퓨터의 연결을 끊을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연결됨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자, 이걸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켬이라고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을 꺼주시면 연결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컴퓨터와 휴대폰이 연결이 되면 휴대폰에서 웹 검색을 하다가 이어서 컴퓨터에서 검색을 할 경우에 그 검색 사이트 링크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스마트폰에서 크롬을 연 다음 이렇게 웹페이지를 하나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공유합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과 연결된 컴퓨터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해당 컴퓨터를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해당 웹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외부에서 웹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또는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컴퓨터에서 이어보고 싶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주시면 컴퓨터에서 바로 이어서 해당 페이지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최신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거의 필수 기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업무 보시는 분들은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편리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